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교과 교육과정과 통합된 사회정서학습 SEL 실행 프레임워크 심층 보고서입니다. SEL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사회정서학습. 근데 이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주장은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학생들 마음 챙기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실제 학업 성취도랑 미래 역량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기존 교과목을 가르치는 그 방식 자체를 바꿔서 사회정서 역량을 녹여내는 거라고 하네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SEL을 무슨 추가 과목처럼 보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핵심 교수 전략으로 본다는 점이죠. 보고서는 이 21세기 역량, 비판적 사고나 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정신건강, 또 학업 성공,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SEL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지표가 좀 높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이게 그냥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예방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전략으로 본다. 그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그 KSL의 5가지 역량 있잖아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그럼 기존 수업에 어떻게 녹여낸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인데 여기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수학 시간에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같이 다루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문제 딱 만났을 때 나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 이게 아니고요. 이거 좀 도전적인 문제네? 그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격려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실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좀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기 관리 능력. 이걸 수학 배우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군요. 수학 불안감 같은 거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감정 수업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바로 그 과정 자체가 SEL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훨씬 좀 현실적인 접근법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역사나 사회 같은 과목은 어떨까요? 여기는 여러 관점이 막 부딪히고 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적용될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역사적 사건 배울 때요. 그냥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면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왜 그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토론해 보는 거죠. 이걸 역사적 공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공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 이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좀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능력, 이런 걸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사실 암기랑은 차원이 다른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사건, 연도 외우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음악이나 체육 같은 예체능 과목은요. 이건 거의 그 자체로 SL 활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활동하면 서로 듣고 맞춰야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경청하고 협력하는 관계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네네. 미술 활동으로는 자기 감정을 말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기 인식을 높일 수도 있고요. 팀 스포츠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실이죠. 그렇죠. 진짜 팀원들이랑 소통하고 갈등 생기면 해결하고 규칙 지키고 또 이기고 지는 결과 앞에서 감정 조절하고 이게 다 자기 관리잖아요. SEL의 거의 모든 요소가 아주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와, 이렇게 들으니까 교과 통합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네요. 정말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선생님들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SEL 이게 혹시 특정 가치관이나 이념 같은 걸 주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이 보고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시간 부족하다, 교사 연수나 지원이 부족하다. 이건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치화나 이념주의 우려에 대해서는요, 이 CASL의 5가지 역량 자체가 어떤 특정 이념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보편적인 인간 역량이라는 거죠. 아, 보편적인 역량이다. 네. 내 감정 알고 조절하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 잘 맺고 책임감 있게 결정 내리는 능력. 이게 뭐 정치적 성향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게 실제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학업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요. 또 중요한 게 학교에서 하는 SEL은 무슨 전문 상담 치료 이게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예방교육 차원이라는 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걸 아주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SEL이라는 게 무슨 동떨어진 별개의 교육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모든 학습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이걸 교과 과정에 잘 통합하는 것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학업 능력 향상 모두에 필수적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지식 습득을 넘어서 아이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자. 뭐 이런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교실, 학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 지역사회까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사회정서 역량을 지금보다 더 잘 갖추게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